전기자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코일 안쪽으로 전기가 자기를 발생시키고 자기가 전치모에서 도와주겠습니다.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40대 수포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전기기사 준비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자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전기자기약 많이 어려우시죠? 전기자기약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수학? 어려운 용어? 맞습니다. 전기자기약은 어려운 수학과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죠. 근데 하지만 저는 전기자기약이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책을 펴고 전기자기약을 공부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셨나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전기자기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자기약 책을 펴놓고 그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기자기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학이 아닌 전기자기약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요, 볼펜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볼펜이 20만원, 30만원, 심지어는 뭐 몇백만원짜리 그런 펜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1, 2천원짜리 펜 가지고도 공부 잘할 수 있죠.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수학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수학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그런 수준만 가져도 저는 전기자기약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전기자기약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전기자기약. 어떤 것을 전기자기약이라고 할까요? 전기자기약. 보면 전기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있습니다. 왜 전기자기약은 전기와 자기를 같이 공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는 자기를 만들고 자기는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런 코일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코일에 이 코일 안으로 금속을 집어넣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마 쇠못을 넣었을 겁니다. 이 형태는 금속에다가 코일을 감아놓은 형태죠.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시키면, 즉 건전지를 달아놓으면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금속은 자석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 자석은 자기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금속에 구리선을 감고 여기에 전압, 즉 전기를 유기를 시키면 이 금속은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자석이 된다는 얘기죠. 전기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자기도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와 똑같은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자석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일 안쪽으로 자석을 쑥 통과시키면 이 자석이 코일을 통과했을 뿐인데 이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전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자석의 자기가 전기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래서 전기와 자기를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젠 전기와 자기를 전기자기학에서 왜 같이 배워야 되는지 이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또 이때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건 알겠는데 전기자기학에서 도대체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전기자기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가 자기를 발생시키고 자기가 전기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자기학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러면 전기자기학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요. 우선 전기부터 배우겠습니다. 전기. 우리가 전기 어떻게 사용하죠? 저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선입니다.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기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가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는 전기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전류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 보면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전자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전자가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전기의 기본의 기본이 되는 전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학이 아닌 전기자기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전기자기학이 좀 수월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치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전치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이란 뜻에서 그런 전치모 카페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전기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셔서 정보 공유해 가시면 아마 공부하시기 좀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 카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거기 타고 들어오시면 좀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가 아닌 다음에서 전치모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의 그 블로그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날 공부한 내용들 그대로 해서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티스토리도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니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잠깐 멈추셔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그 목적지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